자, 5편 물류 파트로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9장 파트는 이제 발차 및 운송 작업이라고 되어 있고 10장은 우편물의 수집 및 배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전체 묶어서 보면 이렇게 내용을 좀 잡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발송인이 있죠, 발송인. 자, 이 발송인이 일반적으로 우체국에 방문해서 접수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접수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창구에 직접 가서 접수하는 케이스, 창구 접수가 있고 우체통에 넣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체통에 투함하는 케이스. 그럼 우체통에 투함하는 경우는 이걸 다시 모아서 저 우체국 가져와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함과 관련된 게 뭐냐면 수집한다고 해요. 수집. 그럼 우체국에서 창구 접수한 우편물하고 우체통에 투함된 우편물 다 같이 모아서 뭐 하냐면 소인하고 즉 도장을 찍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고 그리고 체결이란 개념은 이제 묶는 거라고 하는 정리해서 묶는 거를 체결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있는 이제 우편물을 어떻게 하냐면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냐? 우편 집중국으로 보낸다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보내는 게 뭐냐? 일단 운송으로 볼 수 있죠. 운송. 이때 우편 집중국은 이 우체국 관련된 집중국으로서 이게 접수 우체국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편 집중국 하면 요거는 접수국 관할 우편 집중국이고 이걸 뭐라고 하냐? 여기서 발착 있잖아요. 발송 집중국이라고 해요. 이거를 발송 집중국. 자, 그럼 이 우편 집중국에서 우편물을 다시금 모아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보내는 과정에서 뭐 할까요? 우편 집중국으로 들어오는 우편물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써요. 우편 집중국이 있고 수많은 접수국에서 우편물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편 집중국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뭐라고 하냐면 수집이라는 개념을 또 써요. 수집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편 집중국에서 다시 우편물을 보내겠죠. 이렇게. 요거를 뭐냐면 배분한다라고 합니다. 배분.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묶어서 집배라는 말을 써요. 집배. 그래서 집배원 하면 수집하고 배분하는 사람. 즉 배달해 주는 사람을 집배원 하고 그 우편 집중국에서 우편물 들어오잖아요. 이제 이걸 뭐 하냐? 구분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할 때 손으로 구분하면 수구분, 기계로 구분하면 기계 구분 이런 개념들을 쓰게 되죠. 그래서 손으로 구분하냐, 기계로 구분하냐 이런 개념들을 쭉 배우고 반드시 수구분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부가치 우편물은 반드시 수구분해야 된다 이런 개념들을 배우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편 집중국에서 또 보내요. 어디로 보내냐? 만약 이제 서울이다. 그럼 부산으로 보낸다 하면 멀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어디 들리냐면 교환센터를 들려요. 그리고 가는 곳도 운송이죠. 그럼 운송차에 우편물을 실겠죠. 그래서 실을 때 순서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일 밑에 뭐를 실냐면 소포를 실고요. 그다음에 바로 위로 통상 우편물을 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환센터에서 교환한 우편물을 이제 중개 우편하거든요. 중개 우편물을 실습니다. 순서로. 대신 이제 소포도 일반 있고 등기 있겠죠. 그래서 일반이 제일 밑에 있고 바로 위에 등기 있고 이 순서로 세우게 되고요. 교환센터에 가서 여기서 뭐 한다? 교환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보내죠. 그러니까 부산 쪽이면 부산에 있는 우편 집중국으로 보내게 돼요. 그 여기는 어디 가냐냐? 배달국 관할이에요. 그 이때 집중국을 뭐라고 하냐면 도착 집중국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요? 배달국으로 보내겠죠? 보내고 이제 배달국 쪽에서 뭐 한다? 수친한테 배달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9장은 뭐냐면 발착에 대해서 배웠죠. 발착. 그래서 발송 집중국 내용, 도착 집중국 내용. 그럼 집중국 쪽에서는 방금 얘기한 기계로 구분하거나 손으로 구분하거나 이런 과정 등을 좀 배우게 되고, 운송할 때 운송차에 실을 때 운송 용기 같은 게 또 나와요. 용기. 그래서 우편 상자냐, 우편 자루냐 이런 것도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9장은 요 상태까지 배우고, 그다음 이제 10장에 배달이 들어가니까 이 배달 내용이 나오겠죠. 근데 배달하는 과정에서 수친이 없다면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송 한다는 개념을 우편 집중국을 통해서 보내는 게 있을 거고, 전송이라는 개념은 또 뭐냐면 수친이 다른 데 이사 갔으면 다른 데로 보내주는 게 전송. 그러니까 요 가운데서 요금 어떻게 할지를 9장 10장에 걸쳐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처리 과정을 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발착이라는 개념, 그래서 발송 플러스 도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 하냐면 구분하거나 발송한다 라는, 구분한다 라는 개념을 알아두셔라. 구분한다. 그래서 수구분, 기계 구분 이런 개념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분류 정리라는 개념도 배워요. 분류한다. 저 분류 똑같아요. 우편물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 우편물이냐, 소포 우편물이냐, 등기 우편물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분류하는 것 마찬가지로 기계로 분류하냐, 손으로 분류하냐 이런 개념도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수구분은 뭐라 했어요? 부가치고 우편물이다 라고 했었죠. 분류한 다음에 이제 뭐예요?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 그래서 정리할 때 보통 우편 상자라든지 우편 관련된 운반차, 팔레트라고 하거든요. 거기다 쫙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팔레트 같은 경우는 가끔 길거리에서 보셨을 텐데 지게차 가지고 요 팔레트에다 꽂아가지고 막 들어 올리잖아요. 그럼 여기다 뭐를 놓냐면 소포 같은 거 이렇게 딱 쌓아놓는다는 거. 그걸 정리하는 거죠. 대신 이제 위에 수치인 주소가 잘 보이도록 정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거 이제 배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편물 구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집배 코드라는 게 또 나와요. 우리 집배 코드 앞에서 배웠었죠? 일단 2, 3, 2, 2. 그래서 2가 뭐였다? 도착, 집중국, 3이 배달국, 2가 집배팀, 2가 집배구. 그래서 집배 코드 관련된 것도 저희가 배우게 되죠. 자, 됐고, 그리고 이제 뭐 하냐면 운송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송하고 운송하고 이런 개념들 배우게 돼요. 자, 발송한다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보통 우편 집중국에서 보내는 거예요. 발송이죠, 발송. 근데 발송 안에 운송이 들어갔는데 이제 발송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그 운송 용기가 사용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국명표라는 게 나와요. 표.
그래서 국명표를 통해서 용기의 종류라든지 우표물 종류라든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표만 보고도. 자, 그리고 이제 운송을 배우죠. 그래서 운송의 종류가 세 가지를 배워요. 가장 기본이 정기 운송. 근데 정기 운송 이외의 운송을 임시 운송이라고 해요. 그리고 특별할 때 하는 게 특별 운송. 이렇게 세 가지로 개념을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운송 선로라는 것도 배웁니다. 선로. 가장 기본이 이제 발송국. 그래서 도착국까지 여기를 뭐라면 구간이라는 개념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이제 편이라고 해서 편 배분하는 건지 수집하는 건지 교환하는 건지 이런 개념들을 이제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운송 용기라고 해서 우편 상자의 종류라든지 우편 자루라든지 우편 팔레트라든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어떤 우표물을 실을 수 있는지 이런 개념들을 저희는 배울 수 있는 게 구장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장은 우표물 수집 및 배달이잖아요. 수집, 아주 기본이 어디 수집했어요? 우체통에서 수집했죠. 통해서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수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개념들을 배울 수 있고, 보통 이제 집배원이 돌아다니면서 우체통 보면 그래서 수집을 하는 거죠. 또는 우체국 앞에도 우체통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수집했기 때문에 수지 우편물을 어떻게 하냐면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지 우편물을 뭐 한다라고 한다면 정리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요금이 미납되어 있는지 요금이 부족한지를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장 기본은 미납 부족은 어떻게 돼요? 발송인한테 돌려보낼 거고, 만약 발송인의 주소가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수취인한테 줘야 되겠죠? 그때 요금을 2배를 더 받아요.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 우편물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 이탈품, 이탈물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우체통에서 발견된 습득물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 가끔 주민등록증 같은 거 길거리에서 주스면 우체통에 넣어버리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죠. 지갑을 주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 이제 지갑 같은 경우는 넣었을 때 주소가 확인이 안 되면 경찰서에 보내야 돼요. 대신 보낼 때 우체국에서 보내겠죠. 그래서 지갑, 뭐 여권 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내용들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편물 배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일반 원칙, 그러니까 원칙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2명의 뭐 이름이 적혀 있으면, 주소가 적혀 있으면 1명한테 보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원칙 같은 걸 기억하시고, 특례가 또 나오겠죠. 특례 쪽. 그래서 특례 종류가 쭉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고층 건물 같은 경우. 자,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위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우편 수치함을 설치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고층의 기준은 보통 3층 이상을 말해요. 이런 기준들. 그 다음에 무인 우체국 배달도 있습니다. 무인 우체국은 보통 편의점 생각하시면 돼요. 편의점처럼 요즘에 그 무인으로 운영되는 데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둘로 나눠서 회원인 경우, 회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회원이 아닌 경우를 나눠서
또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기 취급 우편물 배달을 얘기를 해놨죠. 그래서 등기는 기록 취급인데 우리가 앞에서 국내 우편 배웠을 때 통화 등기, 물품 등기, 유가증권 등기, 뭐 외화 등기 이런 거 배우셨고, 그리고 안심소포 이런 거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달할 때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보통 통화 등기만 딱 보면 봉투 안에 통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물품 등기 같은 경우는 특징이 어떻게 돼요? 안 뜯어보죠. 그래서 확인하라는 얘기를 절대 안 하고, 유가증권 같은 역시 금액이 적혀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어서 확인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쭉 언급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내용 증명, 배달 증명 이런 내용도 쭉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이 많이 중복이 돼요. 그래서 특급, 취급, 이길 특급에 대한 내용도 똑같이 나와 있고, 역시 배달 기한은 D+1이죠. 그 다음에 그 밖에 부가 취급 우편물, 그래서 특별 송달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그래서 3차 배달까지 시도합니다. 그래서 3차 배달하고 만약에 수신이 안 받으면 그때는 바로 반송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특별 송달을 기출 나왔었지만 종류가 원칙 교부 송달 있었고, 그 다음에 보충 송달도 있었고, 유치 송달도 있었고, 조우 송달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계약 등기 우편물, 우리 앞에서 뭐 배웠어요? 등기 배울 때 맞춤형, 일반형 두 개 있었죠. 그래서 계약 등기로 보내는 건 주로 외화 현금, 그리고 주로 2회까지 배달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민원 우편, 민원 우편은 이길 특급으로 보낸다, 뭐 이런 거. 착불 배달, 뭐 준등기, 선택등기. 그래서 선택등기 우리 배울 때 2회차까지 배달하고, 만약 폐문부재일 때 사람이 없으면 그때 우편화면에 투합한다, 이런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신규 나온 게 이제 복지등기 우편물.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편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내는 게 복지등기 우편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나와요? 미배달되는 케이스, 반송하는 케이스, 전송하는 케이스, 그런 가운데서 요금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라는 부분을 쭉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쭉 보시면 앞에 내용 파트랑 중복되는 게 꽤 많아요. 그래서 그 파트 내용마다 앞에 거랑 한번 비교를 하시면서 암기를 해주시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보지 마시고 일단 앞에 파트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지라는 걸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서 문류를 쭉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